내 몸이 피곤했을 때 뭔가를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세요, 사실. 애들 영양제, 뭐 애들 먹을 거, 이유식 준비 막 이런 거에 바빠가지고 엄마 몸은 잘 챙길 생각을 못하시거든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많이 소비가 되어버린 상태잖아요. 저는 주변에 지인들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제가 꼭 선물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더 편한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한잔하고 논문 읽는 약사 한잔약사 김성건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셨습니다. 육아를 하시는 또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인스타에서 리즈 약사로 활동을 하시는 박보람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보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러 오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들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오늘은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들. 네. 엄마 중에서도 그러니까 임신 전후로 네, 해서 임신 전후로. 그다음에 임신 후에 뭐 수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육아 요 범위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젊은 엄마들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임신 준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임신 전에 임신. 상담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저는 아빠도 같이 해라. 아, 그렇죠. 아빠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아빠도 맞습니다. 같이 해야 네. 평생 편안하다. 평생 편안하다. 아빠가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임신 준비기부터 또 수유할 때까지 까지. 그 기간은 엄마가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많이 힘든 시기니까 아빠도 꼭 함께 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예. 영양제 섭취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엄마만 챙겼다면 요즘에는 아빠들도 같이 다 영양제를 챙기거든요. 네. 특히 엽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난임 병원에서도 엄마 아빠 같이 엽산을 챙기도록 말씀드리고 있어서 아빠도 같이 준비하는 임신 준비기. 네,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임신 전에 엽산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태아의 신경절의 형성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모두 충분히 갖고 있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아빠 쪽에서의 정자와 엄마 쪽에서의 난자가 난자가. 이제 합쳐질 때 그 안에서 생성되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엽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적으로 어찌 보면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외적으로 이제 엄마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비타민 D 수치가 좀 비타민 D 수치. 충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분도 같이 미리 챙겨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난임이나 이런 걸로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코큐텐 정도, 코큐텐은 엄마 아빠가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요새 이노시톨 관련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쵸.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맞아요.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대사증후군의 일종인데요. 어찌 보면 약간 비만과 관련도 되어 있고요. 호르몬? 남성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조금 높았을 때. 이게 그런 건가요? 호르몬 균형이 잘안 깨졌을 맞았을 때, 네. 여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남성에 비하면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근데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좀 깨졌을 때 생기는 질환으로 난임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노시톨이 또 어찌 보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난임병원에서도 많이 처방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르기닌도 처방이 나오는 것 같던데. 맞아요. 네. 아르기닌도 요즘에 많이 임신 준비 중에 드시는데 정자의 운동성 때문에 남자분들도 드시기도 하고 얘네가 자궁에 이제 혈류를 좀 원활하게 해줘가지고 이제 자궁을 좀 짱짱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도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난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에노라고 해서 그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줄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혈압이 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게끔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자궁과 같은 여성 생식기에도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할 수 있고 직간접적으로 난자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뭐 엽산, 그다음 비타민 D, 그다음에 철분, 코큐텐, 그렇죠. 코큐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많이 먹는 에너지 대사를 또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돼야지 어찌됐든 임신 과정에서도 좀 더 수월할 수 있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고령 임신하시는 분들도 많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남편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도 드셔가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여성의 몸은
아이가 태아가 자라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죠. 또 이럴 때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엽산은 임신 전에 드시다가 쭉 끝까지 드시고. 이제 쭉 복용하시는 거고, 이제 비타민 D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주변에 지인들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제가 꼭 선물하는 게 있어요. 아, 예. 칼슘, 마그네슘. 아, 칼슘 마그네슘. 네, 미네랄. 왜냐면 제가 그걸 선물하는 이유가 첫째를 출산한 이후에 제가 미네랄을 안 챙겼거든요. 네. 안 챙겼는데 출산한 이후에 진짜 손목이 너덜너덜해진다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때는 되게 열심히 챙겼어요. 둘째 임신 때는 칼슘, 마그네슘 열심히 챙겼는데 확실히 조금 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손상이 좀 덜한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주변 지인들이 임신했을 때 미네랄을 꼭 챙겨라. 그게 왜냐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면서 엄마의 걸 다 가져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칼슘, 마그네슘 다 뺏어가다 보니까 뼈가 되게 약해져요. 근데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이 아이를 계속 안았다 내렸다 계속 관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가장 많이 약해지는 부분이 손목, 그 다음에 치아, 잇몸이 많이 무너져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잇몸이 무너져서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은 좀 꼭 챙겨라 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또 다른 건 없을까요? 다른 거? 철분, 철분제, 오메가3. 오메가3. 같은 몸 안에서의 공존이긴 하지만 키워야 태아가 되니까. 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마 거를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DHA인가요? 이제 오메가3 DHA 같은 경우는 태아의 뇌발달이나 이런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챙기시는데 이제 EPA는 좀 챙기길 겁내하세요. 아, 진짜요? 왜냐면 EPA는 혈액을 묽게 하고 뭐 출혈 위험이 있고 그래서 임신 말기에는 뭐 끊어줘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엄마들이 초기부터 챙기기를 좀 꺼려 하거든요. 근데 EPA가 이제 유산을 방지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임신성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데도 또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EPA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염증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뭐 임신성 당뇨 이런 부분들, 대사증후, 만성염증, 태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엄마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을 해요. 유발을 해서 엄마의 혈중에 있는 혈당의 농도를 계속 유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 입장에서는 당뇨 위험이 쫙 높아지는 거지만 태아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기가 흡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엄마 입장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그러니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뇨가 유발될 가능성이 많고요. 거기서 유발되는 것이 임신성 당뇨고요. 임신의 횟수가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근데 아이들 하나 둘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크진 않지만 과거에 4명, 뭐 5명, 6명 이렇게 많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게 당뇨의 원인이 될 만큼 그런 임신성 당뇨가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EPA가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고요. 오메가3가 만성염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임산부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HA는 아이 쪽으로, EPA는 엄마 쪽으로 해서 오메가3는 충분히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해서 출혈 경향이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예. 산부인과 의사분들 그 인터뷰하는 거 봐도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상담을 할 때 걱정이 되시면 한 2주나 뭐 한 달 정도는 좀 그 출산 예정일에 그 정도는 끊어주셔도 그리고 다시 아이를 낳으신 다음에 그 수유나 이런 거 할 때도 오메가3를 드셔주시면 DHA는 아이들한테 가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EPA는 또 엄마들한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라는 거에 되게 동의하는 이유가 예전엔 몰랐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입덧을 했을 때 공복이 되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 상태가 공복이면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계속 뭔가를 입에 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식을 하면 또 안 돼. 너무 배부르면 당연히 이제 구토가 나오고 힘든데 얘가 점점 공복이 됐을 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당의 수치를 유지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 녀석이. 항상 사탕 같은 걸 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kg 가까이 쪘는데 아, 임신 20kg. 중에 네, 20kg 정도 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당 검사도 한 번에 하시고. 통과 못하고 아. 재검해서 통과하고 그럼 출산 후에 조금 했었거든요. 관리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죠? 출산 후에 이제 잠을 못 자고 힘들다 보니까 살은 알아서 아. 빠졌어요. 그게 고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첫 애 때는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두 아이는 엄마가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거 내가 이걸 계속 받아가야 받아야 되니까. 되니까. 예. 태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엄마가 당을 저장을 못하게끔 인슐린의 역할을 못하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를 하기 위해서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잘 챙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정리를 해보면 엽산하고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철분,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네. 그죠? 이 정도로 쭉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유산균을 제가 또 많이 들었어요. 유산균. 예,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되느냐. 유산균은 그러면 복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추천해 주시나요? 저는 왜 그 임신 중에 유산균을 먹도록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유익균 샤워를 떠나서 임신하는 중에 엄마가 엄청 힘들어요. 변비. 변이 안 네. 나와서. 그래서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좀 챙겨주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장을 누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장 운동이 잘 안 되고 가스 차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고함량으로 일반 철분을 많이 복용하시다 보니 이제 변비가 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이렇게 유산균을 복용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변비에 좋은 뭐 비피도박테리움 쪽으로 복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특정 어떤 균주나 이런 부분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리바이오틱스가 사실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프리바이오틱스가. 네. 임신 전에 유산균을 섭취를 안 했던 분이 임신 중에 갑자기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이게 장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 처음으로 고함량의 유익균이 들어왔을 때 예기치 않게 설사를 한다던가 뭐 속이 좀 불편하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균을 잘 키우는 거잖아요. 원래 내 장에 있던 유익균이 잘 자라는 그걸 도와주는 거라서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가 변비나 이런 데도 또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프리바이오틱스를 전 챙기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이나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엄마의 장 건강을 위해서 맞아요. 엄마의 임신 장 건강을 중에 위해. 이제 아무래도 변비, 위장관 운동이 좀 줄어들기도 네, 하고 맞아요. 태아의 어찌 보면 복압이 커지다 보면은 장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복용을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네. 같고요. 임신 중에 이제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복압도 복압이지만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을 할 때 있어서 배란기 이후에 변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배란기 이후에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배란기 이후에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높아지면 프로게스테론이 위장관 운동을 둔하게 해요. 근데 임신 중에는 기간 내내 프로게스테론이 높아요. 그러니까 위장관 운동이 되게 느려져요. 그럼 위장관 통과 시간이, 특히 대장의 통과 시간이 느려지면서 수분 흡수가 더 빠져나가기 되고. 때문에 변도 마르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변비도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를 지나서 이제는 출산을 했어요. 수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유를 할 때 있어서는 어떤 특정 영양제라기보다는 주의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엄마들이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하는 시기가 오면 몸이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 잠을 잘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챙겨 먹고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머님들이 뭔가를 가지고 오세요. 예. 뭔가 아시죠? 뭔지. 뭔가를 가지고 오세요. 저는 모르죠.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 엄마도 알 수 없는 명확하지 않은 무언가를 이제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이제 이런 생약들은 사실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우리 생약과 박사님이시니까. 네, 천연물 같은 경우도 저도 솔직히 천연물 전공을 했지만 수유부한테는 천연물을 권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약물 복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꺼려 하시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모유로 이행이 되면 아이들한테 분명히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게 특히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모유로 이행이 됩니다. 왜 뭐 매운 걸 먹었을 때 뭐 모유도 매워진다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뭐 캡사이신 같은 부분들이 이제 뭐 림프절로 넘어가고 모유를 만드는 그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연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생약에서 나온 성분들이 충분히 모유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은 갖고 가시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보통 먹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이 정도. 거들은 괜찮은데, 비타민 D 같은 것도 먹어야 되고. 그쵸. 근데 그 외적인 어떤 우리 몸 안에 원래 없던 거 있잖아요. 없던 거 같은 경우를 복용을 했을 때는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뭐 모른다. 안 좋다 이게 좋다가 아니고 모르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박보람 약사님께서는 산후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아까도 막 너무 지치고 뭐 너무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뭐 좋은 영양제 같은 경우가 있을까요? 남편이 일단 같이 해야 돼. 그죠? 아, 맞아요. 남편이 꼭 해야 남편이 됩니다. 함께, 예. 남편과 함께. 이 우울감이 나도 모르게 오는 우울감인데, 그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아이랑 함께 하는 시간이 당연히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데, 내가 사라진 느낌. 아, 그렇죠. 내가 없어. 맞아요. 더 이상 나는 없어. 이런 느낌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스스로 극복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변의 도움을 분명히 이렇게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주변 분들은 애 낳으면 다 그래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엄마가 지금 되게 힘들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D는 꼭 챙기시고.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마그네슘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 마그네슘. 우리 약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상하다, 본인이 뭐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절대 아니고요. 주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도움도 받으시고 남편분들 꼭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유가 끝나더라도 아이들 뭐 육아는 계속 되는 거고. 사실 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요. 움직이기,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네. 힘들죠. 그랬을 때 이제 수유는 끝났고 이제 아이들 육아는 계속되는 거고, 그랬을 때 아무리 젊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또 피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그쵸. 텐데 그때 또 추천해 주실 영양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마들이 내 몸이 피곤했을 때 뭔가를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세요, 사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 영양제, 뭐 애들 먹을 거, 이유식 준비 막 이런 거에 바빠가지고 엄마 몸은 잘 챙길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수유하는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사실 꾸준히 잘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많이 소비가 되어버린 상태잖아요. 특히 우리 미네랄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이제 피로회복이나 이런 데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 그리고 이제 뭐 아르기닌 이런 거.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먹기에 되게 적절한 용량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고 뭐 남자들만 먹고 이렇게 오해가 조금 있었던 영양소이지만 사실 엄마들이 먹어도 되게 좋거든요. 체력 회복이라든지 피로 회복에 되게 좋은 영양소니까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보통 요새는 5,000, 6,000mg까지도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몸무게도 좀 적게 나갈 거고, 아무래도 남성분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추천해 주시는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원래 아르기닌을 못 먹었어요, 전혀. 왜냐면 저는 아르기닌을 먹으면 머리가 좀 어지럽고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했는데, 약국에 있는 고용량의 제품을 제가 처음으로 접했다 보니까 5000ml짜리 고함량이 들어왔을 때 여성분들은 조금 속이 메스껍다던가 어지럽다던가 이런 부작용을 호소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000ml 정도. 3000mg. 네, 여성분들이 드시기에는 아주 적절한 용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르기닌이 뭐 이렇게 운동할 때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여성분들이 혈액순환과 관련해서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혈액이라는 게 어찌됐든 주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분제 같은 경우랑 같이 아르기닌 같은 경우를 챙겨주면 굉장히 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붓기를 빼는 데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이게 순환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수유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아직 몸이 많이 부어있고 그런 분들이 드시기에도 되게 좋아요, 아르기닌. 오늘은 일단은 짧게 임신 전에
준비 시기에 먹어야 될 부분들, 음. 챙겨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임신 그렇죠. 시기에 챙겨야 될 부분들, 그리고 수유기 때 챙겨야 될 부분들, 육아할 때 챙겨야 될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좀 참겨봤고요. 젊은 엄마의 건강을 위한 리즈 약사의 어쩌면 한마디 한마디.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젊은 엄마지만. 네. 저는 상담할 때 두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요. 일단 엄마가 건강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우리 가정도 행복하다. 그리고 아이가 되게 자주 아프고 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엄마들이 자책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얘를 임신했을 때 뭘 잘못했나? 내가 얘를 키우면서 뭘 잘 못 챙겨줬나? 이런 자책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엄마의 잘못이 아니다. 아이가 크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엄마의 몸과 마음, 그러니까 정신이죠. 이런 거에 건강을 먼저 좀 챙기시면 우리 아이에게도 훨씬 더 잘 웃어줄 수 있고 잘 놀아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또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니까 엄마 자신을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엄마도 한 개체입니다. 엄마도 저도 이제 저희 딸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저도 아빠는 처음이라 아빠는 처음이라 아빠도 그렇죠. 엄마도 처음이잖아요. 본인이 어찌 보면 굉장히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방치해 놓지 절대 마시고 엄마도 뭐 아빠도 옆에서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도 이렇게 해서 좀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리즈 약사님, 박보람 약사님 모시고 젊은 엄마 건강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영양제 부분도 그렇지만 내 건강과 내 몸을 더 챙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편안가에 와서 많이 배우고 재밌게 촬영하고 갑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엄마의 건강에 대해서 박보람 약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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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